고객을 부르는 카페 포토존 인테리어.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에브라임 인터내셔널의 대표 송태양입니다. 장사를 생각 중이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바로 매출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매출은 고객에게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객을 모을 것이냐, 또 어떻게 고객을 다시 오게 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카페의 인테리어와 인테리어의 핵심인 포토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광고 마케팅을 전공했고요. 12년째 가구를 제작하고 공간을 브랜딩하는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공간 300군데 이상의 공간 컨설팅을 했습니다. 150평 이상의 카페를 3년간 운영했고 현재도 몇 개의 카페와 식당에 투자를 해서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객을 부르는 포토존 인테리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은 길지 않지만 오늘 제가 나눠드리는 경험들과 내용들이 각자의 곳에서 실제적인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내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마케팅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광고 전화는 정말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듣다 보면 혹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들을 하다 보면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그 광고를 빼면 바로 매출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광고를 할 수밖에 없죠. 마치 마약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광고가 아니라 계속 나의 시간과 돈이 투여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마케팅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오늘 제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알고 있는 것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카페 인테리어의 꽃이자 핵심인 포토존입니다. 포토존은 정말 좋은 마케팅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컨셉이 있는 카페라는 제목으로 1시간짜리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강의 후반부에 있는 포토존 부분을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것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하는 광고도 좋지만 그 비용으로 우리 매장의 손님들이 촬영을 하고 업데이트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더욱 자연스러운 홍보가 될 거예요. 새로운 고객도 많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광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포토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인테리어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아름답게 꾸미는 것적인 그런 디자인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접근을 통해서 포토존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거고요. 또 고객이 다른 고객을 부르는 소비 심리에 대해서도 이해가 될 겁니다. 포토존 제작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넣어 놓았으니까요. 강의를 보시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실제 꼭 우리 매장에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토존을 만들 때 유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순히 포토존 하나만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컨셉과 유사성을 띄어야 한다는 거죠. 이 컨셉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화면에 띄어 놓았는데요. 단순히 포토존 하나만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체적인 우리 매장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조화를 어우러야 되고, 또 메뉴, 이름, 또 홍보 방법과도 하나로 잘 묻어놔야 합니다. 통일된 컨셉의 힘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모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포토존은 인테리어에 녹아들어야 하고, 또 그 인테리어는 전체적인 컨셉, 우리 매장이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어울려야 합니다. 이런 카페 포토존을 잘 만든다면 마케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포토존에서 실제 고객님들이 사진 촬영을 하시고 또 그것을 개인 SNS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온라인 바이럴이 되고 신규 고객이 또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잘 만든 포토존은 이런 마케팅 선순환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운영했던 매장에서 사용되었던 포토존에 대한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 외에도 몇 가지 더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에 따른 세 가지 분류의 포토존입니다. 바로 뚫린 배경, 막힌 배경, 비치는 배경. 뒤에 배경이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뚫린 배경은 뒷공간이 보이는 포토존입니다. 특별히 자연경관이 우수하거나 멋진 시설물들, 계단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배경은 시설물을 꾸며서 배경을 만들어 놓은 포토존이고요. 우리 매장의 컨셉에 맞춰서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해서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부분을 가릴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뒤에서 추가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치는 배경은 일명 거울샷,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대형 거울을 배치해서 효과적으로 거울 주변을 꾸밈과 함께 뒤에 비춰지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우리 매장에 노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방법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뚫린 배경 사례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에 물이 있는 곳, 강이나 바다가 있는 곳들에서 많이 사용하기 좋고 또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액자 프레임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마치 내가 액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모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창문을 활용해서 정사각형의 프레임을 짜 놓았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찍으시고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여기는 포토존이야 라고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찍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사각형 모양뿐만 아니라 삼각형의 이런 구조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역광으로 좀 조명이 비치게 되긴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연출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계단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는데요. 일명 천국의 계단이라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구조물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계단에서 찍게 되면 또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촬영을 하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창문을 이용해서 액자 같은 프레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천국의 계단, 그리고 왼쪽에는 핑크뮬리라는 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자연도 있고 조화도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 저희가 운영했던 매장에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었던 공간이고요. 뒤에 노을이 지는 장면이 우수하고 한강이 있기 때문에 사진들을 많이 촬영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동남아에 여행 온 것 같은 저런 구조물들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운영했던 공간들의 모습들, 아까 좀 빠르게 영상으로 지나갔던 곳들의 지금 사진들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막혀있는 배경입니다. 뒤에 우리 매장이 자연경관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강이 있거나 산이 있거나 하지 않다라면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있는 배경을 이용해서 포토존을 만들 때의 장점은 우리 매장의 이름이나 우리 매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넣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매장의 이름들도 들어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운영했던 매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장의 이름들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면 사람들이 SNS에서 보다가 이 사진 예쁜데 어디지? 라고 할 때 위치 태그를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간판이나 뒤에 배경들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저희가 전기 배전반으로 좀 지저분하게 그런 철물들이 나와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런 마크라메 원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화 식물들을 통해서 가려놓아서 오히려 예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치는 배경입니다. 거울을 활용하는 건데요. 거울 자체에 예쁜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거울 주변을 꾸며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거울의 메시지를 담기도 하고
거울에 비춰지는 뒤에 매장 공간을 예쁘게 꾸며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실제 저희가 운영했던 공간이고 거울을 절단해서 사이에 조화를 넣어서 꽃을 넣어 놓기도 했고요. 또 저희가 가구를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배경에 비춰지는 곳에 가구들을 배치해서 공간들을 이렇게 꾸며 놓기도 했었습니다. 뒤에 비춰지는 곳에 가구를 놓음으로써 우리 매장의 아이덴티티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도 있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들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포토존은 한 번 만들면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 답은 사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은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매장에 놓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얻기를 원하는 건데요. 고객들은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한 번 촬영한 것을 다시 와서 또 찍거나 또 그렇게 하지는 많이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온라인에서 바이럴이 되려면 계속적으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매번 새로 만들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전체적인 변화는 아닐지라도 액세서리 정도만 시즌별로 변화를 주셔도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할로윈 때는 그런 할로윈에 맞는 소품들을 걸어 놓을 수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시즌 또 신메뉴 시즌에 따라서 조금씩만 변화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포토존을 만드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순서대로 따지면 뚫린 배경, 그리고 비치는 배경, 막힌 배경입니다. 막힌 배경은 뒷면에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드는데요. 무조건 어느 것이 많이 좋다,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좋다라기보다는 우리 매장에 맞는 효율적인 배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비용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는 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포토존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국내 사례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또 해외 사례는 핀터레스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예쁜 포토존보다는 실제로 바이럴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서 광고성으로 보이는 것 말고 실제 많은 고객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있고 또 좋아요나 댓글 같은 것들이 많이 달리고 또 우리 사장님들께서 직접 보시면서 아, 여긴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아마 우리 매장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들과 함께 좋은 포토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좋은 포토존과 좋은 자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고 실천해보셔서 우리 사장님들 가게에 큰 도움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진행한 에브라임 인터내셔널의 송태양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